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gen의 응용 중에 하나로 cgen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cgen은 요거의 약자입니다. conditional gen의 약자예요. 그러니까 조건이 붙어있는 생성적 적대신경망,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역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. cgen이라는 것은 레이블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. 레이블을 주어서 이미지를 보다 잘 생성하고 식별하기 위한 잠재적인 공간의 G의 확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. 즉, gen 같은 경우에는 훈련된 이미지하고 비슷한 거를 만들긴 만들되 어떤 식으로 비슷한 걸 만드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. 그냥 뭐든지 만듭니다. 즉, 일반적인 또 gen에 대한 우리 아키텍처를 다시 한번 그려놓을 거고요. 요 밑에 cgen이 또 그려 있는데, 자, 일반적인 gen을 다시 한번 볼게요. real image하고 이 랜덤한 숫자로 구성된 잠재적인 특성, latent feature들을 집어넣고요. 제너레이터에서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, 리얼 이미지와 새로운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제너레이터가 잘 만들면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cgen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알고리즘은 conditional gen이라는 거는 리얼 이미지를 만들 때, 리얼 이미지를 입력을 할 때, 이 리얼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타겟이 되는 라벨 Y도 함께 주는 겁니다. 즉,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숫자 같은 경우에는 숫자 이미지 1을 주면 라벨은 1인 거죠.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하는 일이 있겠죠. 자, 마찬가지로 제너레이터에도 똑같은 작업을 하는 겁니다. 이 컨디션을 주는 겁니다. 즉, 라벨을 컨디션으로 주면 그 라벨에 맞는 그런 이미지를 생성을 당연히 해야만 되겠죠. 그래서 요 레이턴트 벡터, 잠재 공간이 더 이상 G라는 벡터 크기 사이즈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라벨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양상을 띠게 되는 겁니다. 자, 좀 더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.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아까 이전 페이지에서 설명된 컨디셔널 gen을 눕혀놓은 걸 세워놓은 거거든요. 즉,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여기 있고, 여기 제너레이터가 있는 겁니다. 즉, 이미지도 일종의 벡터니까 우리가 벡터 형태로 이렇게 그린 거고요. 또는 매트릭스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라벨도 뭐 숫자일 수도 있고 벡터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, 이렇게 놓고서 입력으로 주는 겁니다. 근데 입력으로 준다는 얘기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이 입력을 사용한다는 게 아니고, 여기서는요, 이것이 이 위에서 소위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결과값으로 y가 확인되는 과정에 쓰이는 거고요. 이 제너레이터에서는 조금 다르죠. 제너레이터에서도 입력은 G 값을 넣는데, 이 라벨 Y를 우리가 소위 함께 우리가 생성을 하고 만들어주고, 이 라벨 Y가 또 이 제너레이터에서 생성된 그 값과 함께 요 디스크리미네이터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. 자,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. 여기에 쓰여져 있는 텍스트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보면 이래요. gen에서는 생성할 데이터 모드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생성되는 데이터가 어떤 게 생성될지를 우리가 모르고 그거를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죠. 하지만 이 cgen, 조건부 gen에서는 레이블 y를 생성기에 추가 매개 변수로 추가하는 겁니다. 여기다가 추가해 주는 거죠. 그래서 해당 이미지가 생성되기를 희망하는 거죠. 또한 실제 이미지를 더 잘 구별하기 위해서 판별기 입력에도 이 Y를 함께 제공해서 이것이 생성된 게 진짜 1로 생성됐는지 2로 생성됐는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레이블을 어떻게 주느냐? 뭐 조금 있다가 다시 실제 데이터도 한번 살펴보긴 하겠는데요. 이미지를 보통 뭐 숫자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handwritten digit를 생성하는 그런 gen이다 하면은 벡터로 원한 벡터가 보통 많이 사용되는데요. 즉, 길이가 소위 10인 그러한 0부터 9까지 숫자를 포함할 수 있는,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숫자를 표현하기 위한 벡터는 0, 1, 2, 3번 인덱스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러한, 예를 들어서 뭐 0이면은 여기가 1이겠죠.
그리고 9면은 여기가 1인 그러한 벡터 형태로 만들어서 이 y를 사용하면 됩니다. 자, 그와 같이 컨디셔널 겐을 썼을 때의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. 지금 보다시피 그 숫자들이 잘 정렬되어 있죠. 그 이유는 그 레이블을 0으로 1로 2로 3으로 줬을 때 그 행이 그 제너레이션 된 숫자들의 모양입니다. 어떤 거는 뭐 제대로 못 만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주어진 레벨에 적합한 그러한 숫자를 생성하는 걸 알 수 있고요. 그런 얘기는 우리가 그 소위 제너레이터가 훈련이 완료되면 원하는 숫자 핸드리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. 자, 유사하면서 조금 더 흥미있는 게 바로 패션 앰니스트 데이터로 Cgen, 조건부 gen을 돌렸을 경우에 왼쪽에는 unconditional gen이라고 써 있는데 그냥 일반 gen을 얘기하는 겁니다. 일반적으로 gen으로 그 패션 앰니스트 데이터, 패션 앰니스트 데이터는 패션 아이템 10개를 그 소위 가지고 있는 그런 훈련 자료인데요. 여기 보다시피 뭐 바지라든지 구두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다양한 티셔츠라든지 또는 샌들이라든지 가방 등등 10가지 아이템입니다. 훈련을 시켰더니 10가지 그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패션 아이템들을 무작위적으로 만들어내요. 이렇게. 그렇지만 우리가 컨디셔널 겐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자면은 새로운 디자인을 한다 할 때는 이와 같이 그 원하는 형태를 그 소위 아이템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. 지금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0개의 아이템이 있는데 지금 뭐 티셔츠, 뭐 팬츠, 뭐 등등 해가지고 10가지 아이템을 적절하게 잘 생성하는 걸 알 수 있죠. 그래서 컨디셔널 겐을 사용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대상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응용을 또 살펴볼까요?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 프로겐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프로겐은 또 이것도 역시 약자입니다. Progressive Growing of Gans의 약자예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성장하는, 커져가는, 그 확대해가는 그러한 겐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데모는 그 링크가 하나 연결되어 있는데 유튜브로 이 Progressive Growing Gen으로 만들어진 그 소위 오브젝트들을, 이미지들을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추가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시간을 내서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. 지금 여기 사진이 있죠. 너무나도 리얼리스틱한 진짜 사람 얼굴 사진, 특히 그 뭐 연예인 사진 같죠? 맞습니다. 이거는 그 아주 유명한 데이터셋, Celeb AHQ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유명 인사들의 그 하이 퀄리티, 그러니까 고해상도 사진으로 훈련시킨 그러한 겐입니다. 그런데 1024 x 1024 이미지면 얼굴 이미지 그 레졸루션 쭉 굉장히 고해상도잖아요. 그러한 데이터로 훈련시켜서 이렇게 고해상도의 얼굴을 만들어 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근데 사실은 일반적인 겐을 그대로 쓰면은 이렇게 고해상도의 그러한 그 결과를 얻지는 못합니다. 그래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프로겐이라는 그 제한된 알고리즘은 뭐냐면 저해상도에서 네트워크를 교육을 시작합니다. 그리고 이것을 점점 해상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더 그 훈련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 예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. 시스템적으로 페이즈 1부터 페이즈 2, 3 해가지고 K번지, 그러니까 K번째까지 해상도를 높여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예를 들어서 얼굴 이미지를 우리가 그 훈련, 그 겐으로 학습을 시키려고 할 때 이 얼굴 이미지를 저해상도를 쓰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4x4 정도, 너무 적은 그 크기의 해상도죠. 그걸 가지고서 훈련을 시키되 그것과 같은 해상도를 만드는 이 제너레이터를 훈련시키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제너레이터가 훈련되고 나면 이번에는 조금 더 그것의 2배 되는 해상도 8 곱하기 8 정도, 그리고 그 제너레이터는 당연히 2x2였지만 그것을 업샘플링 하는, 그러니까 컨볼루션 뉴럴 그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컨볼루션 연산자를 그 사용을 할 때 점점점 그 축소하는 또는 확대하는 용도로 이 컨볼루션 연산자의 크기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. 이것이 바로 똑같은 그 원리입니다. 즉
요번에는 그 네트워크 하나를 더 붙이는데 확대하는 거죠.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? 다운 샘플링, 거꾸로 된 거죠. 이거는 또 좀 이따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즉 학습을 저해상도 이미지를 학습시킨 다음에 해상도를 조금씩 높여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는 그런 응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. GIF 애니메이션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요걸로 설명하면 좀 더 쉽습니다. 즉 여기 보면 이미 많이 진행됐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. 지금 붉은색이 제너레이터고요. 거꾸로 하늘색이 제너레이터고 얘는 디스크리미네이터죠. 자, 한번 봅시다. 처음엔 이렇죠. 4x4짜리로 그 다음에 8x8, 16x16, 32x32, 64x6 등등 해서 2에 2승씩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 걸 알 수 있죠. 그래서 한 10번째쯤 되면 한 1024 정도의 크기의 레졸루션 되는 것을 학습된 결과가 오른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. 저해상도는 저해상도 내로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것을 점점 고해상도로. 근데 여기에 또 보면은 그 트레이닝 타임이라 그래서 고해상도로 갈수록 그 계산량이 많아지죠. 그래서 점점 그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뭐 저해상도일 때는 바로바로 됩니다. 하루 안에, 하루가 뭐예요? 몇 시간 안에 되는 거지만 이것이 그 시작점이 좋기 때문에 점점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고해상도일 때 그 이와 같이 그 하이 퀄리티의 고퀄의 이러한 그 이미지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점진적으로 소위 네트워크를 추가해 가면서 훈련시키면 훈련의 안정성도 확보되고요. 속도도 좋아지고요. 그 결과 이미지의 품질은 특히 아주 크게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